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보다 소리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들리시죠? 예, 제가 1교시 때 제 입을 마이크에서 너무 떨어뜨려 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좀 클리어하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좀 약간 멀리서 들리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예, 다시 할 수 없어서 제가 2교시 때는 좀 인풋 수치를 좀 많이 올렸거든요. 1교시보다는 조금 더 클리어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1교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교시 차근차근히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저희가 미디와 그리고 오디오 파일까지 얘기를 했고요. 아주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디오 파일 하면서 아까 스테레오 파일 그리고 모노 파일을 얘기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사실 여러분들 좀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시스템만 강조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수업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음원이 나오면 이제 음악을 먼저 들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뮤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투 채널 스테레오보다는 좀 서라운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그 채널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1교시 때 언급했었던 모노,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스피커가 하나만 있는 것, 그리고 2채널 나오죠.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3채널, 가운데 우퍼 스피커라고 하는 그 모노 스피커랑 왼쪽, 오른쪽 이제 두 가지의 스피커, 그러니까 즉 세 개의 입체적인 사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채널 스테레오의 모노 서라운드.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서라운드 스피커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3채널 스테레오의 모노 서라운드,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서라운드 시스템, 그리고 4채널 입체 음향,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군요. 왼쪽 서라운드 시스템 여러 개가 있겠고 오른쪽 서라운드 시스템이 있겠고요. 달라요. 이 스피커의 차이도 좀 다르고 소리가 가는 방향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요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링크를 꼭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그 영상이 사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설명과 함께 그 사운드의 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 사운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 링크를 꼭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채널 입체 음향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리고 왼쪽 서라운드, 오른쪽 서라운드. 지금은 제가 5채널까지만 써놨어요. 근데 7채널도 있어요. 7채널 7.1이라고 하고 그리고 9채널 9.1 우리가 아트모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1인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2.1, 3.1, 4.1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5.1이면 스피커가 5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우퍼 스피커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5.1은 6개의 스피커가 그리고 9.1은 10개의 스피커가 있겠죠. 물론 기본적인 스테레오 시스템 플러스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같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꼭 그 유튜브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보시면 5.1 채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돌비라는 그 TV 화면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 여기 센터 스피커가 있어요. 그 센터 스피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조금 뚱뚱하게 생긴 게 우퍼 스피커거든요. 그리고 좌우 왼쪽 오른쪽에 기다랗게 생긴 그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 이 두 개가 이제 스테레오를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약간 똥똥하게 생긴 그 왼쪽 오른쪽의 스피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바로 보이는 것과 그 위에서 보시는 모양인데, 요 각도가 또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냥 뭐 어디서 내가 뭐 사운드바를 뭐 어떻게 해서 구성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으면 그 각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셔서 그 서라운드 스피커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 우퍼 스피커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 좌우 스피커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 그리고 요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각도도 나름 요 상태로 유지하시면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TV나 영화를 시청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모양새가 물론 극장은 좀 다릅니다. 극장에 있는 사운드 시스템은 좀 다르긴 한데요. 극장은 서라운드 시스템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를 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사운드를 내거든요. 요즘 저희 나라의 거의 모든 극장은 뭐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는데 5.1 서라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돌 음악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비주얼로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운드도 스테레오 사운드가 아니라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보시는 아이돌 음악도 뮤비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서라운드 시스템의 사운드가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지금 보시고 계신 요 그림이 7.1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아까 5.1에는 몇 개였죠? 6개의 스피커가 있었잖아요. 우퍼 스피커 하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 TV 화면, 돌비라는 TV 화면 밑에 센터 스피커가 있죠. 좌우로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 그리고 왼쪽 스피커 옆에 우퍼 스피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서라운드가 뒤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직선적으로 또 더 넓게 뒤로 좀 더 넓게 잡았죠. 요것도 이거를 저희가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서라운드가 지금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생긴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퍼 스피커 옆에 있고, 우퍼 스피커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가운데 기본적인 소리도 낼 수 있지만, 그리고 약간 입체감과 약간 질감을 내줘요. 약간 좀 베이스 소리를 쿵 하고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커도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좌우 스피커 있죠. 그 각도도 잘 보시고요. 서라운드 스피커가 2개가 있죠. 하나는 그 레어, 완전히 뒤로 돼 있는 스피커와,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그 소파의 바로 왼쪽,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조금 뒤편에 조금 더 벽 쪽으로 밀려 있는 그 서라운드 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5.1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인, 당연히 지금 스피커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입체적일 수밖에 없죠. 마치 뭐 사운드의 배음이 이렇게 소리를 하나씩 채워가듯이 지금의 스테레오 사운드 서라운드 시스템도 빈 5.1 때 있었던 그 빈 공간을 스피커들이 또 채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그 질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1은 훨씬 더 입체적인 소리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 지금 가장 발전되어 있는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당연히 9.1 채널은 이거는 몇 개의 스피커가 있죠? 10개겠죠, 당연히. 자, 좀 보시면 TV 이제 다른 거 바뀐 것보다도 그 위로 지금 텔레비전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 또 다른 스피커가 놓였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한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소리를 좀 확장시켜주는 좀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9.1부터 그러니까 이걸 좀 저희가 조금 다른 말로 아트모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트모스부터는 믹싱 그러니까 5.1 채널부터 저희가 기본적으로 믹싱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7.1도 다른데 9.1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금 입체적으로 서라운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믹싱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세요. 그냥 초반에 5.1 채널 믹싱을 할 때는 그냥 사운드를 뭐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위치 정도로만 저희가 놓고 믹싱을 했다면 지금은 위치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입체적으로 나오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이 그림엔 이렇게 냈지만 사실은 천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빈 공간이 보이세요? 저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 공간 안에서의 사운드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를 볼 때, 뭐 드라마를 볼 때 사운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질감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죠. 이것이 지금 멀티 채널의 장점이죠. 우리나라 극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극장이 지금 9.1 아트모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 자체가 개봉을 하게 되면 9.1로 믹싱이 끝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5.1 믹싱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5.1로 그냥 9.1로 믹싱이 됐다 할지라도 저희가 듣는 거는 그냥 9.1이 아니고 그냥 5.1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듣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9.1 서라운드 시스템이 돼 있는 영화관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뭐 이게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한 좀 공사가 필요한 아주 완벽한, 지금 현재 나온 가장 완벽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2교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채널을 설명할 때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리가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비주얼하게 그 유튜브가 보여줘요. 사운드가 뭐 왼쪽에서 어떻게 뭐 둥그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두 개의 링크를 더 해놨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9.1로 믹스가 된 영화 그 영화 그 트레일러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것도 꼭 보세요. 대표적인 건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언제나 가장 앞서가는 사운드를 사용했거든요. 그 뭐 루카스 필름 자체가 사운드와 그래픽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THX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운드인데, 사실 돌비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스타워즈가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9.1로 했는데 아마 여러분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영상 자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운드 디테일이나 그 대사나 음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리니까
그 스타워즈와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두 개의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꼭 확인하세요. 자, 다시 로직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다시 로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여러분,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디. 그렇죠. 미디를 말하는 거고, 오디오는 저기 뭐라 그랬죠? 쉽게 말해서 오디오 파일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미디 파일 트랙과 오디오 파일 트랙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드러머인데, 요 기능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직에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드러머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금 장르가 여러 개죠. 락 있고 얼터너티브 있고 송라이터 있고 R&B, 일렉트로닉, 힙합, 퍼커션 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템플릿,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프리셋 기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꽤 괜찮아요. 뭐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 드러머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와, 이러면 드럼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녹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물론 미디를 녹음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리얼 사운드를 하게 되는 경우는 드럼 녹음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드러머는 사운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요게 또 미디로도 또 이렇게 컨버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사용은 안 하지만 제가 제 음악에 맞게 또 요거를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운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대로 쓰긴 조금 그렇고, 안 쓰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바꿔서 쓰긴 하는데요. 뭐 제대로 믹싱도 잘 되어 있고요. 요 부분은 저희가 잠깐 실습 때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것을 좀 참고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드러머 트랙 생성 시에 뭐 장르를 결정해 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스 소리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본인만의 사운드로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은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드러머를 지금 장르를 결정해 주고, 그리고 나온 그 다음 화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아주 재밌어요. 자, 먼저 그림에서 위에 그림 중에서 왼쪽을 보시면 여기 좀 크기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름이 써 있어요. 저도 좀 잘 안 보는데 리아라는 이름도 있고요. 뭐 제스퍼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하나씩 눌러주게 되면 그 스타일별로 드럼 그루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분은 라틴처럼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팝처럼, 어떤 분은 락처럼 소리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 이름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그냥 쓰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아래 하단을 보시면 그 왼쪽에 보면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비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 하나씩 바꿔보시면, 그리고 들어보시면 소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돼 있으면서 돼 있죠. 연주 강도, 복잡도 설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플해지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중에 툴바를 통해서 이렇게 가위로 싹둑 몇 군데를 자르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은 심플하게, 그러니까 점점 더 빌드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작곡자나 그 프로듀서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악기들 있죠. 퍼커션이 됐을 경우에 뭐 악기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약간 퍼커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드럼의 모양도 있어요. 드럼의 모양도 있어서 뭐 탑만 치게 하든가 아니면 스네어 치게 하든가 뭐 아니면 하이햇, 뭐 심벌, 이것도 다 고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재즈 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하시고 싶으면 이걸 그냥 0으로 두시면 되지만, 내가 조금 약간 레이백을 주고 싶다, 약간 그루브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 부분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굉장히 좀 레이백 되게 좀 약간 그루브가 좀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거를 한번 읽어 볼게요. 아래 항목 설정 가능. 음악 장르 당연하죠. 뭐 아까 퍼커션, 송라이터, 뭐 얼터너티브, 힙합 마음대로, 요즘에 EDM도 또 나왔고요. 그리고 악기 당연히 고를 수 있죠. 그리고 연주 강도 및 복잡도, 아까 동그라미, 세부 악기 추가 및 삭제, 이거 당연한 거죠. 필인, 요 필인도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딱 끝부분이 한 4마디 정도 끝날 때마다 그 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얼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스윙 빗, 복잡도, 이것도 그 스윙을 좀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같이 연주하는 악기를 팔로우하게 하면 그 그루브에 맞게 움직여요.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실습 시간에 좀 진행하고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아시겠죠? 예. 자, 지금 6번 페이지에 보시면 로직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1교시 때 잠깐 설명했어요. 1교시 때 잠깐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맨 위에 초록색으로 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 단축키죠. 라이브러리죠.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로직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내장악기를 불러오는 라이브러리예요. 간단하게 Y를 누르면, 영어 Y를 누르면, 이제 집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팔로우 해보세요. Y를 누르면 이 라이브러리가 생기죠. 다시 Y를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 동그라미 친 그 옆에 보면 그 영어로 I가, 소문자 I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인스펙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개개인별의 믹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퀀타이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믹싱도 할 수 있고, 오디오 파일에 대한 그 사운드 이펙터도 불러올 수 있고, 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이것의 단축키는 I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는 단축키가 알파벳 Y, I가 아니고 Y, 그리고 인스펙터의 단축키는 I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옮겨 가 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플레이백 그 화면 있죠. 그 빨간 거는 뭐 당연히 레코드일 테고, 스탑, 플레이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플레이 스탑은 단축키 간단하게 스페이스바로 가능하고요. 마디를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돼, 컴퓨터,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스페이스바 커맨드 위에 보면 부등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왼쪽으로 돼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돼 있죠. 이게 왼쪽 오른쪽 마디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보면 오른쪽에 보라색 1, 2, 3, 4 옆에 뭐가 딱 있잖아요. 메트로놈 있어요. 메트로놈. 네. 그러니까 뭐 플레이를 한다거나 녹음할 때 보통 메트로놈이 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 때는 메트로놈이 계속 그 박자에 따라서 울리긴 하는데요. 단축키 K를 쓰면 또 그 메트로놈이 켜지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하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른 부분에는 없는, 그 다른 시퀀싱 프로그램에는 없는 애플룹 있습니다. 이렇게 쭉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죠. 애플룹 있잖아요. 그 애플룹을, 이 애플룹이 정말 기능이 너무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음악에 대한 스케치를 할 때 이 애플룹을 먼저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애플루브 요것도 뭐 간단하게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애플루브로만 음악을 만들어도 음악이 될 정도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소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별로도 돼 있고 장르별로도 돼 있고 사운드별로도 돼 있고 이 부분은 실습 시간에 아주 잠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잠깐의 단축키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로직에서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단축키만 조금 모아봤어요. 쭉 보시면 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 단축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숙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외우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다 보면, 근데 사실은 큰 프로젝트 하나를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 외우는 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죠. 예, 그래서 이분 꼭 외우시고, 특히 뭐 플레인 스탑뿐만 아니라 한마디 뒤로 이동하고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부등호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녹음은 당연히 R을 레코딩을 누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트로놈은 K를 누르시면 되고요. C 서클 반복 구간 이렇게 노랗게 생기거든요. 예, 그거 C 기억하시고요. 솔로 플레이는 당연히 S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가장 많이 하는 좀 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실수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그 작업 창이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이거, 선생님 이거 창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커맨드 1을 누르면 없어졌던 창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고서 다시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믹서죠. 저는 이제 화면을 두 개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메인 컴퓨터 옆에 또 따로 스크린을 하나 더 연결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믹서를 항상 같이 열어 놓으면서 이제 그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의치 않게 화면이 하나만 있다면 커맨드 2를 숫자 2 말고 X를 누르시면 지금 이제 밑에 믹서가 생기게 됩니다. 피아노 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레코딩을 할 때 좀 잘 쓰이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큐베이스나 그리고 로직은 악보 기능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긴 있는데 노테이션 프로그램 뭐 시벨리우스나 피날레처럼 정확하진 않죠. 어찌됐든 있습니다. 그는 커맨드 O 내지는 노트라고 하는 그 알파벳 N을 누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언두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 커맨드 Z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맨 오른쪽에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인터 툴이라고 있어요. T를 누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 그 툴들이 나와요. 전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해놨는데 I를 누르면 이제 시저죠. 자르는 거, 그리고 다시 붙이는 거 G, 그리고 이게 트랙이 많다 보면 부분 뮤트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뮤트를 해놓고요. 페이드 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페이드 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건 오디오 파일에서랑 미디 파일 중에 어디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오디오 파일이죠. 그 페이드 툴은 거기서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미디 파일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디에서 하시고 싶으시면 오토메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로직 기본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외우세요. 자, 저희가 작업이 끝났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미디로 곡을 썼어요. 많은 트랙을 해가지고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든 뭐 아이돌 음악이든 악기들을 다 사용했어요. 재즈 음악이든 다 사용했어요. 녹음 잘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자, 그리고 노래를 했는데 노래 녹음까지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 음악을 방금 이제 하나 개별적인 음악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음원처럼 정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요 단계가 저희가 포스트 프로덕션 믹싱 마스터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사운드를, 각 트랙을, 음색을, 하나하나의 악기를, 트랙을, 그러니까 그것들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운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정돈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믹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스터링이 무엇이냐? 저희가 다 정돈해 가지고 누가 들어도 밸런스 너무 좋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저희가 마스터링이라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그 마지막 믹스다운 하려고 하는 그 음원의 데시벨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가 뜨지 않게, 잡음이 뜨지 않게 그렇게 데시벨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마스터링인데, 사실 마스터링은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터링을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는 단계,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믹싱 앤 마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를 이제 이번 미디 편곡법에는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음원을 만드시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믹싱 마스터링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 중급 때 믹싱 마스터링 안 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믹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스터링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프리셋을 이용한 마스터링이었다면, 이번 미디 편곡법에서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믹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밸런스여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밸런스여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그러면 또 밸런스여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믹싱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그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지 가장 좋은 사운드를 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밸런스 못 맞추시는 거잖아요. 음식 소스에 대한 것들, 뭐 고기나 뭐 이런 야채 밸런스를 못 잡아서 음식 맛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녹음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디 잘 찍으면 뭐예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이야, nothing. 그래서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1번서부터 10번까지, 믹싱이 가장 중요한 1번서부터 10번까지가 밸런스입니다.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만큼 저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밸런스에는 뭐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펜 밸런스가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에 펜 밸런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볼륨 밸런스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맨 오른쪽 그림에는 사운드 밸런스가 있죠. 자, 그럼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펜이 뭐예요, 여러분? 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펜 밸런스는 여러분 그냥 내가 녹음했었던 그 악기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이게 무대라고 보신다면 드럼이 맨 뒤에 가 있잖아요. 그쵸? 드럼 맨 뒤에 가 있죠. 뭐 지금 이 그림은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그림인데 바이올린 1 맨 왼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컨트라베이스 맨 오른쪽에 가 있죠. 세컨 바이올린 조금 약간 10시 방향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비올라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 방향에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혼 같은 경우는 11시 방향, 트럼본 1시 방향,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위치예요.
이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프로듀서나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펜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맨 뒤에 둘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드럼을 뭐 맨 앞에 둔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왼쪽 9시 방향에 기타를 두는 사람이 있고 베이스는 그 반대 3시 방향에 어떤 경우는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펜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입체감이 살잖아요. 전부 다 소리가 가운데서 나면 그게 입체감이 있어요? 공간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볼륨 밸런스. 볼륨 밸런스는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볼륨 그 소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여러분 뭘까요? 이 볼륨 밸런스가 무엇을 뜻냐면 기본적으로 소리가 크다 작다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리를 표현하죠. 소리가 가깝게 들린다는 말은 소리가 크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다는 건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들린다는 건 뭐예요? 뒤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것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볼륨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뭘 표현할 수 있다? 거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운드 밸런스라고 하는데, 사운드 밸런스가 이제 여러분 사실 펜 밸런스랑 볼륨 밸런스만 잘 맞춰도 사실은 5분음선은 넘은 거예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거의 7분음선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펜 밸런스와 볼륨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운드 밸런스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딜레이도 있고 다이내믹 중에 컴프레스도 있고 EQ도 있고 리버브도 있죠. 지금 해놓은 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사운드 이펙터라고 하죠. 사실 컴프레서는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사운드 이펙터라고 그 사운드 이펙터의 기본이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리버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얘기하고 딜레이를 얘기하고 EQ를 얘기하죠. 요게 요런 것들을 또 밸런스로 잡는 것을 사운드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펜과 볼륨 밸런스가 맞춰진 이후에 나머지 이제 사운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나름 이게 또 순서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믹싱하고 밸런스를 잡는데 정답은 없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은 펜 밸런스를 먼저 잡으세요? 아니면 볼륨 밸런스를 먼저 잡으세요? 저는 펜 밸런스 먼저 잡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이제 납득이 가시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펜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소리 나다가 제가 펜을 왼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옮기면 소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음량은 어떻게 돼요? 볼륨이 그렇죠, 작아지죠. 볼륨이 작아져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볼륨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볼륨을 먼저 잡아놨어요. 밸런스 맞췄는데 펜을 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저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펜 밸런스를 먼저 잡아요. 네, 그래서 펜 밸런스 먼저 잡고 다음에 볼륨을 잡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볼륨 잡고 펜 잡고 또 볼륨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잘못된다는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펜을 먼저 잡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운드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죠. 네, 아시겠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여기 참 되게 잘 표현해 놨어요. 저는 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재석 씨가 나왔네요. 유플래시 뭐예요 이거? 드럼을 쉽게 말하면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이 그 무대예요. 한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럼은 가운데 뒤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두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베이스 기타죠. 그쵸? 이게 뭐 6현인가요? 7현인가요? 베이스 기타가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지금 우리가 시계로 볼게요. 시계로 본다면 지금 이거 9시 방향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즉 왼쪽 끝에다 둔 거죠. 마찬가지로 건반이랑 기타는 어떻게 뒀어요? 건반이랑 기타는 지금 보시면 피아노는 건반은 오른쪽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좀 가 있는데 약간 몇 시 방향이죠? 이게 1시 반? 1시 반 방향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있는 어떤 2시 반 정도 방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프레디 머큐리 형님이 지금 노래 부르시죠. 이분은 어디 계세요? 이분도 지금 드럼처럼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2시 방향이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드럼과 보컬은 가운데인데 뭐가 앞에 있어요? 네, 보컬이 앞에 있잖아요. 머큐리 형님이 앞에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리는 뭘로 저희가 밸런스 맞춘다 그랬죠, 여러분? 거리는 볼륨으로 맞추는 거예요. 즉, 보컬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앞에 있죠. 베이스보다도 앞에 있고, 기타, 건반보다도 앞에 있고, 당연히 드럼보다도 앞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리가 가장 커야 되는 건 뭐예요? 보컬이에요. 프레디 머큐리 형님이 가장 목소리가 볼륨을 가장 높게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컬을 기준으로 잡으면 보컬보다 나머지 악기들은 다 뒤로 소리가 작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드럼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드럼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커야 되는 게 기타랑 베이스랑 건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 보컬이 되는 거죠. 요거 저는 나름 굉장히 좀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셔야 되고 좀 주시하셔야 되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뭐 9-2에서 마스킹을 설명하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지금 사운드 이펙트는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은 할 텐데요. 간단하게 일단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보면 리버브가 있었잖아요. 딜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컴프레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EQ가 있었잖아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리버브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노래방이나 어디가 뭐 리버브는 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동굴, 목욕탕에 갔을 때 울리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리버브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딜레이는 뭘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면서 메아리 들어보신 적 있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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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요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통한 입체감과 공간감, 거리감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딜레이라고 얘기하고요. 컴프레서는 말 그대로 프레스예요. 프레스. 이렇게 소리를 조금 압축시켜서 소리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그 소리 음량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되죠.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EQ는 톤이에요. 톤. 그 사운드 톤을 말하는 거. 따뜻할 수 있고요. 날카로울 수 있고요. 차가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EQ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에 마스킹. 마스킹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밑에 써놨네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잡아먹는 현상. 큰 소리가 다 작은 소리 당연히 잡아먹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꼭 그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목소리 엄청 크신 분들. 그분이 노래 부르면 다른 사람도 소리 나요, 안 나요? 불러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마스킹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마스킹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마스킹하는 경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음이 고음을 마스킹한다. 요거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 베이스, 그 성악가 중에 베이스 소리가 가장 커요. 이유는 뭐냐면 주파수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근데 소프라노는 높긴 하지만 소리가 큰다고 해서 점점 얇아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베이스는 주파수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스킹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킹의 정의는 뭐죠?
어떤 한 소리가 어떤 한 소리를 잡아먹는 현상. 그런데 큰 소리가 볼륨이 큰 소리가 볼륨이 작은 소리를 마스킹하고요. 저음이 고음을 마스킹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의 마지막 개념인데요.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예요. 요거는 제가 또 다르게 설명하겠지만 요 도표대로 보시면 돼요. 소리가 처음 낼 때 뭐 건반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노래를 부를 때 이 시작점, 그 시작점 어택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택점을 낮고 높이는 것가에 따라서 소리가 빨리 나고 늦게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피아노는 좀 덜하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키보드를 누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가 늦게 나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딱 일찍 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는 어택 수치를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나는 이게 좀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약간 레이턴시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면 어택점을 낮추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DK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어택과 DK와 서스테인과 릴리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DK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반을 예를 들면 건반을 이렇게 밟고 소리를 딱 치게 되면 계속 소리가 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페달을 죄송합니다. 건반을 밟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페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을 우리가 누르고 건반을 치게 되면 소리가 계속 울리죠. 근데 우리가 페달을 띄고 도를 딱 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그 키보드에서 그 음에서 손을 딱 댔을 때 그 잠깐 있는 그 잔향, 짧은 잔향을 저희가 DK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그 표에 보시면 DK 짧잖아요. 그 범위가 짧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스테인. 이게 뭐냐면 페달이라고 생각해요. 페달 계속 밟고 있으면 어때요? 길게 울리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서스테인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페달을 띄던 페달 띄지 않던 소리가 잔향이 계속 가다가 사라지죠. 그게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즈 범위를 길게 잡으시면 소리가 끝까지 잔향이 끝까지 남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 릴리즈를 짧게 잡으시면 따고 그 잔향이 짧게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택, decay, sustain, release,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언급하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유튜브 링크를 제가 해놨거든요. 요거 보시면 지코의 아무 노래 요거 링크 꼭 클릭하셔서 음악 꼭 들으시고요. 돌비 5.1 서라운드 시스템, 7.1, 9.1 아트모스 서라운드 시스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스타워즈 4K 아트모스 시스템, 자, 요거 꼭 들어보시고요. 어벤져스 4 엔드게임 꼭 들으시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곡도 곡이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폴 맥카트니가 있지만 저는 이게 믹싱이 가장 좋아서 이 곡을 좋아하거든요. Kisses on the Bottom이라고 하는 앨범 중에, 폴 맥카트니 앨범 중에 I'm gonna sit right down and write myself a letter라는 곡인데 여러분 꼭 들으시면서 그 사운드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주차 2교시까지 수업을 마쳤는데요. 좀 리뷰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한 감이 없지 않나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1주차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개강을 하게 되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